입니다. 응답 수정 개수 혹은 반응 수정 개수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Response Modification Factor입니다. 초과 강도 개수, 그 다음에 연성도, 변이 증폭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내진 설계된 구조물이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안전하게 설계되어 가지고 어, 뭐 지진이 왔을 때 뭐 손상 하나도 안 있고 뭐 기능에 대해서 뭐 오류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공학은 경제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설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하게 안전하게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교 설계 기준이 그 예가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설명이 첫 번째로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제 인명 안전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 수행 수준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인 피해는 그게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붕괴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지진에 대해서는 에, 지진력보다 작다가 맞겠네요. 작은 지진에 대해서는 아, 거기 탄성 영역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 기능 수행 수준이고요. 대부분 기능 수행을 평가할 때는 어, 탄성 영역에서 허용 응력 설계법이라든가 허용 응력들을 체크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큰 지진에서는 적은 지진이 아니라 작은 지진을 바꾸겠습니다. 큰 지진에 대해서는 붕괴가 일부가 붕괴되지만 전체가 붕괴되지 않고 붕괴 방지 수준 혹은 인명 안전 수준을 만족해야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 붕괴되지 않느냐 뭐 하느냐라는 건 하기 위해서는 연성 고동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고요. 혹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면진 설계 등을 도입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응답 수정 개수, 반응 수정 개수, 초과 강도 개수, 연성도, 변이 증폭 개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기존의 내진 설계 기준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탄성 설계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비선형, 비탄성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내진 성능, 기능 수행 수준, 붕괴 방지 수준, 혹은 네 가지 성능 수준에 대해서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라 명확한 절차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부재 형식 및 위치에 따라서 응답 수정 개수 혹은 반응 수정 개수라는 그 반응 수정 개수, 응답 수정 개수는 탄성 지직력, 탄성 해석을 통해서 이제 하중과 변이가 계속 비례하게 되는데요. 그 거기서 구한 탄성 지진력을 일정한 상수값, 반응 수정 개수 R 팩터로 나눠주게 돼가지고 어, 거기 탄성 해석으로 구한 탄성 지진력을 응답 수정 개수 혹은 반응 수정 개수로 나눠준 값으로 수정된 지진력을 사용해서 구조물의 저항 모멘트 혹은 상세 배근을 결정하는 등의 내진 해석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반응 수정 개수, 응답 수정 개수가 들어가게 된 이유 자체는 탄성 해석으로 일반 설계자들이 이 경제적이고 어, 그 안전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지진에 대해서 혹은 큰 지진에 대해서 붕괴 손상은 입을지라도 붕괴는 되지 말자라는 이러한 그 성능 기준에 대한 생각들을 간략하게 일반 설계자들이 내진하는 사람들이 고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론적인 배경은 원래 취지는 그렇지만은 일단 간단하게 사용하고 하지만 이것들을 좀 근거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과거에 수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적인 피해를 허용하고 뭐 완벽한 게 아니니까요. 에,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서 응답 수정 개수, 반응 수정 개수인데
반응 수정 계수를 도입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계수가 어떻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는 개념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공학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요. 뭐 어떠한 정확하긴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근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단지 응답 수정 계수, 반응 수정 계수는 일반 설계자들이 탄성 설계에 익숙한 일반 설계자들이 지진 시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을 간단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미국 내진 설계 기준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가 정적 해석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랫동안 내진 설계의 기초적인 해석법입니다. 뭐 비선형 등가 정적 해석법이 아니고 그냥 선형 등가 정적 해석법이고요. 그래서 비선형 응답은 구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동력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어도 실무자가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층의 정형 구조물에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밀 해석 이전에 예비 해석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가 정적 해석법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요. 이러한 등가 정적 해석법에 등가 정적 해석법에 구조물의 비선형 응답을 원래는 비선형 응답 못하고 선형 해석만 하니까요. R 계수를 도입했고 R은 1970년대 후반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컴퓨터 성능도 좋지 않고 비선형 또 어렵고 한 경우에 처음으로 ATC 1978년에 처음 소개됐고요. 5% 표준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걸로 구한 탄성 밑면 전단력 일라스틱 VE 값을 설계 밑면 전단력으로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 NEHRP 미국 재난 연구원인가요? 거기서는 이것을 극한 변이가 발생할 경우 구조물의 고유 감쇄와 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유의 감쇄와 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도입한 것이 응답 수정 계수, 반응 수정 계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뭐 다른 얘기를 하면은 기술적인 근간이 없고 경험적으로 도입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도입됐던 1959년도 옛날에 도입됐던 씨약에서의 블루북에 채택되었던 경험적인 수평 하중 감소 계수에서도 그 근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피마의 97년도 따르면은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해서 기존에 지어진 건물의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해서 성능 기반 또는 하중 기반의 내진 설계 방법이 제신됐지만은 신규 구조물의 내진 설계 업무에서는 여전히 하중 기반 응답 수정 계수, 반응 수정 계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반응 수정 계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선형 정적 해석, 푸시오버 해석으로 하중을 계속 증가시켜 가면서 변이를 증가시킨 하중 변이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단조 증가하게 계속 단순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하중과 변이 관계를 푸시오버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낸 것에서 이 그림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 건물의 최상단에서의 변이이기 때문에 그 높이에 따른 변이를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구조물을 지나치게 단자유도계로 이상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은 간단하면서도 구조물은 단자유계는 아니지만 단자유도계로 향후 이상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이력을 보면요. 1980년대 중반에 요 이론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UC 버클리에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그 알팩타는
R 팩터는 그 요 세 가지 이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아냈고요. 이 세 가지 변수는 이제 그 비선형에 의한 이제 추가적인 추가 감쇄, 점성 감쇄, 그 다음에 연성에 의한 변이가 찌그러들죠. 이한 연성에 의한 팩터, 그 다음에 강도가 초과적으로 증가하는 거, 오버스트렝스 팩터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응답수정 계수는 이것이 이제 보완이 된 거죠. 나중에 보완돼 가지고 다음과 같이 ATC에 그 연구 결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응답수정 계수는 R 팩터는 원래 탄성으로 구한 값에 우리가 설계에 쓰기 위해서 나눠주는 값이 R 팩터인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초과 강도 계수, 여기서는 RS라고도 그러고 다른 데서는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초과 강도 계수는 우리가 설계에서 사용하는 값보다 훨씬 더 큰 강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VY 나누기 VD, 이게 초과 강도 계수입니다. 강수의 계수.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연성도를 나타내는 덕틸리티 팩터 값은 이제 우리가 수직으로 했을 때 최대한 변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항복할 때의 변이 값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UM과 UY 값의 비. 다른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의 VE 값의 탄성 해석으로 구한 최대 전단력하고 항복력으로 나눠준 값이 R뮤 값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중 변이 관계죠. 1999년도에 응답 계수에 관한 식을 휘테커 등이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좀 전에 얘기했던 초과 강도 계수 RS 값, 그래서 혹은 오메가 제로 값, 실질적인 설계 하중보다 더 큰 영향을 갖고 있다. 캐퍼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근거는 재료 강도는 실질적으로 공칭 강도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가 설계에서 사용하는 공칭 노미널 스트렝스는 이렇게 나타나 요 값인데 설계에서 사용하는 값은 그 값보다 큰 값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 아니요. 큰 값으로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공칭 강도보다 실질적으로 재료를 뽀개 보면은 우리가 FCK라고 했을 때 요 값에 4메가파스칼을 더하면은 FCU 또는 FCM, 그러니까 실제 강도는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허용 변이와 세부 조건들도 뭐 순수하게 필요한 강도를 가져간 값들로 실제는 더 큰 여유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과 강도분, 여유분을 초과 강도, 여유 강도라고 하고 이것이 여기에 알팩타를 정의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감성적인 그런 건 알고 있지만은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어, 상당히 경험적인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강도 계수, 시스템 초과 강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지진 구역과 구조물의 고유 주기에 따라서 초과 강도 계수 값은 약 2.0 이상의 값이 사용된다. 라고 설계 기준에도 사용되는 것을 이제 여기에 설계 기준에 사용되는 레퍼런스로 주석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초과 강도 계수가 뭐냐, 오버 스트렝스 팩터가 뭐냐라고 했고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 값은 뭐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서도 시스템별로 초과 강도 계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초과 강도 계수에 대한 설명도 나왔습니다. 지진 하중 경로상, 이제 지진이 흐르는 이제 그 통로에 있는 부재들에 대해서 지진력을 증폭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메가 제로에 의해서. 그래서 그
소송 지진력 저항 시스템이 에너지 소상과 연성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취약부가 파괴되지 않도록 예, 하기 위함이다. 그 취약부가 원래 훨씬 더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파괴되지 않도록 구하는 값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가세 강제 골조에서 가세가 소송 거동을 할 수 있도록 가세와 주변 부재들, 접합부라든가 이음부 이런 데서 최대 지진력보다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연성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덕틸리티 팩터, 연성도 계수를 쓰게 되는데 연성도 구조물이 비선형 고동을 하는 건데요. 보면은 연성도란 것은 구조물의 유연성을 나타내는데요. 부재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구조물 전체의 유연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재에 대해서는 부재의 인성, 잡아당기는데 견디는 힘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부재의 인성들이 다 합쳐가지고 구조물 전체의 연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부재가 잡아당기다는가 옆으로 그할 때 그 인성, 그 견디는 것이 어떻게 증가하느냐라고 봤을 때요. 여기 보면은 부재의 인성, 터프니스는 단면의 크기와 주철근 양만 증가한다고 증가하지 않고요. 띠철근이라든가 나선철근과 같은 신부 구석 철근에 크게 의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성이랑 콘크리트가 모멘트에 파괴됐지만은 띠철근, 나선철근, 주철근이 아니에요. 나선철근에 의해서 신부 콘크리트 조각들이 못 빠져나가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버팅기는 거죠. 그래서 구조물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내진 설계란 부재는 항복하더라도 인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부재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러한 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띠철근과 나선철근을 어떻게 배분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스템에 인성이 확보가 돼야지 부재별로 인성이 확보돼야지 구조물 시스템에서의 연성이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뉴마크 등은 이제 그 연성 개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보면요. 0.5초 전후의 단주기 구조물에 대해서 혹은 1초 이상의 장주기 구조물에 대해서 각각 구했는데요. 이제 뭐 설명하는 것들을 쭉 건너뛰다 보면 밑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단주기 구조물이고요. 장주기 구조물입니다. 단주기 구조물 같은 경우에 0.5초 전후인 단주기 구조물은 이렇게 탄성 해석으로 구한 요 면적하고 에너지랑 그 다음에 소송으로 구한 요 에너지가 소송을 가정했을 때 구한 요 에너지가 면적이 같아. 동일 에너지의 원리에 의했고요. 동일 에너지고요. 그 다음 1초 이상의 장주기 구조물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탄성으로 구한 변이하고 우리가 좀 전에 등가 정척해서 그 다음에 비탄성으로 고려한 변이가 서로 일치한다. 주로 이제 장주기 같은 경우에 고층 건물이죠. 이런 경우에는 동일 변이 개념으로 각각 그 덕틸리티 연성도 계수를 구하였습니다. 변이 일정의 법칙, 장주기인 경우는 변이 일정의 법칙이 있고요. 변이 일정의 법칙, 동일 변이 개념이고요. 앞에 0.5초 단주기 건물인 경우에서는 동일 에너지의 개념, 에너지 일정의 법칙을 사용해서 각각 연성계수를 구하였다. 연성계수란 것은 우리의 최대 변이 나누기 항복 변이이죠. 최대 변이 나누기 항복 변이 이고요. 그리고 R 팩터는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최대 변이 요 하중 나누기 요 하중. 그래서 R 팩터는 그러고 거기 연성 계수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 R 팩터랑 연성 계수의 관계는 0.5초 전후의 구조물 단주기 구조물하고 1초 전후의 장주기 구조물은 서로 연성 계수가 약간 다르다. 구하는 방법이 동일 에너지, 동일 변이의 원리에 근거한다입니다. 그래서 동일 장주기하고 단주기인 경우에
이게 R 팩터 값이 적을 때는 뮤 값이 서로 일정하다가 이제 R 팩터 값이 커지면은 뮤 값하고 그 관계가 서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주기 구조물, 이건 장주기 구조물. 예. 그래서 R 값하고 뮤 값이 단주기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거기 R 값이 훨씬 더 크고요. 장주기 구조물은 R 값하고 뮤 값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성도라고 그러는데요. 연성도는 변이 연성도와 곡률 연성도가 있습니다. 예, 연성도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은 곡률 연성도고요. 만약에 가로축이 변이라 그러면은 최종 변이 나누기 항복 변이 하면은 변이 연성도입니다. 설계 기준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기준 앞서서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곡률 연성도, 변이 연성도 이거는 교량 내진 설계 기준의 교각에 대해서 단면의 항복 곡률, 기둥의 항복 변이. 그러니까 곡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면 해석을 통해서 구하고요. 변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푸시오버 해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의 요용력입니다. 우리가 반응 수정 계수를 3 사용하는 경우하고 반응 수정 계수를 5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로교 설계 기준, 지금 이제 교량 설계 기준으로 바뀌었는데요. 교량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 기둥이 하나일 때는 반응 수정 계수를 3을 쓰고요. 이제 교량이니까 이제 응답 수정 계수겠죠. 건축 구조 기준에서는 반응 수정 계수란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기둥이 여러 개일 때는 응답 수정 계수를 5를 씁니다. 왜 더 큰 값을 쓰느냐? 똑같은 재료고 똑같은 크기의 기둥인데 라고 했을 때 이제 기둥이 하나일 때는 무너지면은 이제 전체가 내려앉지만은 기둥이 여러 개일 때는 다른 것이 버팅겨 준다라는 붕괴 메커니즘을 고려해 가지고 그러한 여용력을 고려해서 반응 수정 계수, 응답 수정 계수가 시스템별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반응 수정 계수는 어떤 부재에 대해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정해집니다. 전체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어떤 여용력이 있다, 리던던시가 많다라고 그러면은 반응 수정 계수는 큰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단 파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전단 파괴는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단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반응 수정 계수 R 값을 쓰는데 전단 파괴에 대해서는 쓰면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성 파괴를 갖고 오는데 이걸 연성이라고 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1보다 작은 값을 응답 수정 계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연결부라든가 전단 파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여기서도 교량 내진 설계 기준이네요. 얘는 1 또는 1보다 작은 값들을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받침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튼 전체적으로 응답 수정 계수, 반응 수정 계수가 경험적인 값이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만약에 연결 부분에 대해서 거기 R 값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적용하면 안 된다. 전단 부위에 대해서 R 값을 적용해야 된다. 적용하면 안 된다 입니다. 그리고 기초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기초에 대한 설계 지진력은 기둥의 설계 지진력의 2배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진력을 훨씬 더 키워줬네요. 그죠? 이것은 이제 이것도 교량 내진 설계 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초가 거기 소속 능력에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고 기초는 소속 능력이 들어가지 않고 위에 상부 구조물인 기둥이 기초보다 먼저 소속 힌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또 설계 변수 중에 또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변이 증폭 계수입니다. CD라고 하는데요. CD, 예, CD라고 약자를 쓰게 되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하중은 R 팩터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반응 수정 계수로 감소를 시켜가지고 설계 하중 전단력을 사용해서 변이를 구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날이 갈수록 실질적으로 변이가 얼마큼 발생하는지가 뭐 여러 가지 사용성 측면에서 뭐 비선형 변이가 얼마큼 발생하는지가 정확한 변이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한 변이를 구하기 위해서 야 그러면은 우리가 R 팩터를 사용해서 그냥 R 팩터를 안 구한 변이를 그냥 사용하면 되지라고 하는데요. 너무 과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을 때는 그렇게 구한 것은 과거에서는 야 너무 크다라고 해서 실제 발생한 변이의 70% 혹은 80%만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IBC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 2000년 이후부터는 변이 증폭 계수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변이 증폭 계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V2에서 탄성 지진력에서 R 값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VD 값을 구했고요. VD로 구한 U 일라스틱, U 디자인, UD 값을 이걸로 구한 변이 값에다가 CD 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 지진 시 실질 변이 값이 구해지게 된다. UI라고 인일라스틱 변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CD 값이 뭐냐라고 해서 저감된 지진 하중으로 구한 탄성 변형에다가 CD 값을 곱해주면은 비탄성 변형을 구할 수가 있다입니다. VE 값에서 R 값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VD 값이 되고요. VD 값으로 구한 UD 값에서 CD 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UI 값이 됩니다. 이 UI 값이란 건 뭐냐 하면은 비탄성 변이입니다. 비탄성 변이. 자, UM 값이 뭐 구하고 뭐 하면 돼.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VE 값으로 구한 UE 값의 한 7, 80% 값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어, 비탄성, 비선형 변이이더라입니다.